제일 신경만 그렇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신진이 근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조금 예전보다 시간은 좀 늦었네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 우리 저한테 신청을 좀 부탁해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아마 공기업이나 방사스가 제가 하는 우리 공공 방식의 정비 사업에 관해서 그 문제점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지역에 조합원 모여보고 오신 것 같네요. 조합, 평소에는 제가 조합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탁이나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주로 이제 정비사업의 조합의 문제점, 소리가 좀 괜찮으세요? 이거 울려서? 울리긴 하는데. 그걸 꺼야, 예. 그걸 꺼야 됩니다. 이걸 꺼야 되죠. 일이 좀 나는 똑같은 거. 음량을 조금 작게 있잖아요. 음량 줄이기. 음량 줄이기. 네. 네. 괜찮나요? 조금 더 낫나요? 네, 포가 들어가 있 이제 조금 괜찮아요. 예. 괜찮네요? 네. 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평소 해왔던 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비사업 조합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영역계약, 크게 보고 나면, 허위 영역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영역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과다하게 필요한 하나, 그 영역비 산정 방식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풀린 사업비들, 그리고 그 부풀리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웹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신탁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 카페에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질문하거나 관심을 갖는 분이 있으면 저는 항상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제 카페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카페에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는 정비사업은 본인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그 문제점을 설명해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카페를 개설했고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공공 방식이나 그다음에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이미 신탁사나 공공에다 위탁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100번 이야기를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내용, 지금까지 했던 것이 공공이나 신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신탁을 의뢰했거나 공공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고, 다만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물론 공공이나 신탁이 제가 설명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해결을 할 기미도 없고 할 제도적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이미 위탁하는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도 좋으니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바뀔 방법이 없고 그 비리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없는데, 다만 있다면 신탁에서 벗어나거나 공공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은 뒤에 가능할 것이라서.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사익을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사익, 때로는 공익을 빙자한 그런 사업을 반대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감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어제부터인가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공익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나 그다음에 사익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자들이 너무 공격이 심하게 들어와서 본질을 자꾸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신탁사까지 만약에 달려들어서 저한테 비난을 하면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도 좀 있고, 그런데 아무튼 신탁 방식으로 이미 이탁을 해버린 그런 분들한테는 과연 오늘의 제 설명이 그들이 그 신탁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권 또한 그걸 위탁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번복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사업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만 그들이 조합이든 신탁이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비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설명했던 영상도 제 카페에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신탁이나 공공에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시중에 홍보되고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조합에서 신탁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탁을 하라라고 아예 권고를 하고 있는 아주 묘한 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이 쏟아진 것을 이미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 개인의 양심이자 제 판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듭 정리하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 신탁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리 관계를 누구에게 위탁을 해서 그 수탁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대신 관리하고,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관리자의 처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개발 이익이 나면 이익을, 손해가 나면 손해를 여러분에게 진구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신탁사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한 보수를 여러분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탁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누구나 저랑 똑같이 우리 역사를 배울 때 가장 근대사의 치욕적인 부분을 일제대전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욕적인 역사는 저는 미군정 3년 신탁정치 체제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의 역사는 우리가 약해서 먹힌 역사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역사라서 세계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탁은 우리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정치를 할 줄 몰라서 오랫동안 일제강점의 역사에 있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이 돼서 나가는 찾았지만 이 군정이 3년 동안 통치를 해달라고 갖다 바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사탁파가 있었고 신탁파가 반탁파가 있었다라는 것만 역사에서 보고 플래카드 들고 사탁 반탁 외치는 사진 공개 전부입니다. 어떤 역사 선생도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역사가 3년 동안 단절되게 가더라고요.
미군의 역사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역사는 분명히 나라는 45년도에 찾았는데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고 제가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역사는 우리한테는 없었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미군의 역사에 가면 그 3년이 있겠죠. 동양에 조그만 바보 같은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대신 그걸 해준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느 역사 선생님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서 배우지 못할까봐 여러분은 못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특히 재건축이 자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은 공공성이 좀 강하죠.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재개발은 강제주의를 하고 있고 조합원이 될 때 75%만 동일하면 반대했던 25%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그러나 재건축은 본인이 원해야만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조합원 재건축을 하겠다고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합을 만들 줄 모르고 우리가 조합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사업할 능력도 안 되니 신탁사라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돈을 좀 주더라도 그들이 알아서 우리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그들의 처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신탁 방식이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 만큼의 동의율 75%가 동의하면 신탁사가 혼자 하는 것이고 조합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0%의 동의라면 공동막식 신탁사와 그 다음에 그것도 조합 만든 뒤에도 그 공동은 아니더라도 대행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총회에서 50%의 동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총회 결의에 의해서 신탁사한테 업무 대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별 차이를 저는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있어도 신탁사가 들어가면 모든 계약에 있어서 갑이 신탁이고 을은 상대방이고 병이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옥서브 같은 거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냥 바라보는. 그런데 신탁사가 못된, 다만 대행 방식이 있다면 신탁사가 못된 짓을 하려면 조합은 총회를 거쳐와라라고 하는데 원망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그나마 조합은 총회를 거치게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신탁이 사업 시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비위원회인가요? 뭐 이런 주민 대표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 우선 시공사 선정이나 이럴 때는 주민 의견을 물어오세요라고는 하지만 선고하겠다. 강행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선에서 하되, 그러니까 민원을 취소하되 이건 너희들이 결정한 거야 라고 하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2016년도까지 신탁 방식 너희들이 했죠. 그 전에 제가 그 역사를 좀 압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면 신탁사가 정비사업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선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조합이라는 걸 절대로 놔둬야 되고 조합은 조합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로비를 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한 3년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압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전에 도시정비법이 생기기 전 2003년도 이전에는 그냥 그 컨설팅 회사 일에서 주로 어디가 있느냐 우리 정부 재투자기관이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비사업에 중요한 게 종전재산을 평가하고 종전재산을 평가해서 그걸 치환하는 과정에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조합원의 권리가 이제 종전재산을 종무재산으로 변환시키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얼마나 부담하고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이냐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전재산 평가와 종무재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 그래서 도시정부를 생기고 나서 한국감정원이 일찌감치 정비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업무였으니까 그들한테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주로 감정원을 다 바뀌었었죠. 그런데 감정원이 재투자기관이다 보니
정비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민간 업체가 정벽 등록을 하면서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웬일인지 한국감정은 지금은 와서 시킨 일만 하고 있고 공무땡자는 성실한. 민간 기업이 만들었던 정비업체는 조합에서 원하는, 조합 임원들이 원하는 일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의 5개 단지 같은 경우가 2004년도에 대부분 관리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하고 있던 5개 단지를 전체 민간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관리처분까지 끝났으면 도시정비법상으로는 더 이상 정비사업에 업무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짓고 입주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비업체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허락하고 법에 없는 뭐 청산시까지 하겠다 뭐 해놨죠, 대부분. 근데 법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까지만 정비업체 업무이고 청산자도 정비업체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감정원 전체가 다 잘립니다. 잠시 5개 단지가. 그 이유가 뭐냐? 그 뒤로 한국감정원이 하고 있었던 거의 전국의 모든 데를 잘렸고, 어느 지역은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잘렸고, 요즘 한국감정원이 정비사업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기업, 준공기업적인 그런 공급쟁이들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사도 정비사업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가장 아마 문제가 되는 모델이 됐던 게 그들의 사례였습니다. 한국감정원 같은. 야, 그러면 우리도 기업의 규모가 큰데 조합에 로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자니,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어느 직원을 시켜서 조합장에게 로비를 할까? 그러면 그런 거대한 조직이 로비를 하기에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들통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로비를 하려면 그걸 시키는 자는 누구고 심부름하는 자는 누구며, 그러니까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서 그런 거대한 조직은 로비를 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진출은 그런 사전 고리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땅을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정비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아라 했던 것을 우리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업 시행을 직접 법을 개정해서 신탁이 아예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이미 조합이 만들어지면 동의율을 좀 낮춰서 50%만 동의해도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해도 어차피 그쪽이 워낙 무지해서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정비업체 제도를 두개 만들었는데, 우리는 회사가 크고 규모가 크니 우리가 그 저도성을 가졌다면 훨씬 사회적으로도 먹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니면 이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대행이라는 말로 해서, 하나는 시행이고 직접 시행, 하나는 대행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이 설사 있더라도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분야에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전문성이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업무를 대신해줘야 되잖아요.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도 만들 때 조합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비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 아까 처음에 정비사업에 진출할 보다 똑같은 고민이 시탁사에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 조합의 임원이든 정비위원이든 나의 끈앞풀을 대신해줄 사람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가 직접 그 약점을 잡히게 되면 대기업이 버티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합니다. 명예훼손 안 당하려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벗어나면서 신탁통치 제도로 들어갈 때 그 정도는 다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신탁통치를 할 때도 누군가가 앞제비가 필요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앞제비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세계 정복사 중에 우리가 정말 쪽팔린 일제강점기의 그 35년의 역사는 군인이 한 명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순사들만으로
한 나라를 지배했던 역사가 우리 일제강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는 어느 한 나라를 침략하고 찬탈하는데 군인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일본 군인이 왔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일본 순사가 어찌어찌 있고 중동부는 순사가 말하는 게 일본 군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순사만으로도 치안 유지가 되고 여기를 잡았고 통치가 가능했냐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 순사의 끈앞을 도는 앞제비 도는 사람들 협조자가 있었잖아요. 적극 협조자. 그들이 나중에 미 국정 시타 통치할 때도 앞잡이했던 거는 들으셨잖아요. 그죠? 일본 순사 해본 놈, 밑에 끈앞으로 해본 놈이 다시 순사 특채가 됐다는 둥, 뭐가 됐다는 둥, 심지어 군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의 창설 역사도 일본 밑에서 군인도 해본 놈이 우리나라 군을 창설했고. 여러분도 지금 신탁의 태동이나 신탁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똑같은 대자뷰를 못 느끼시나요? 누군가가 그 협조를 해줘야, 우리 내부 인사의 협조를 그들로 해줘야 그들은 손쉽게 통치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드러나면 욕을 먹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대기업이니까 직접 욕을 먹을 수 없고, 우리 직원한테 시키면 약점을 내가 스스로 잡히겠고, 우리 직원은 나의 약점을 잡을 수 있지만 기업이요. 그러나 저들 속에서 사람을 골랐으면 저희들끼리 싸우다 말겠지 우리 회사가 기스가 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위원 주민 대표회의 너무 재밌죠. 기가 막힌 발상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어찌 흘렀어도 민주화를 하는 여전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하나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쉽게 정비사업 시장에 진출했고, 그런데 당초에 표방했던 전문성, 아니 정경채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이죠? 전문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모든 사이트에 보면 전문성과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금은 대부분 시공사에서 빌려 쓰고 관리 처분이 끝나면 그때까지 빌려주고 초기다가 허브에다가 대신 보증서 주고, 허브가 그때부터 보증서 발급하면 시중은행이 PF를 하죠. 시타사도 그때까지 자금을 일부 대신 빌려줘요. 근데 공짜로 빌려줍니까? 오늘 그대로 비용 받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을 누구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자금을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물론 시공사는 약간의 편의가 있겠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자금을 시타사가 대신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의 권리를 위탁할 일인가? 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뭐 저런 걸 여러분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주고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건 제가 그걸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니까. 다만 그게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중에 여기 아마 여의도 분들 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매번 다른 지역에서 얘기할 때마다 식탁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데 제일 안타까운 지역이 있다면 서울의 여의도라는 지역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의 입지나 이런 게 좋은데 왜 신탁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나, 처음에 여의도 전체에 불었던 신탁 바람이 누군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서 신탁에 대해서 환상을 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다. 그런데 여의도 봐봐라. 무슨 사업이 신속하게 가며 뭐가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근데 지금도 거기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당해봐야 되니까 강남의 지역이 또 많이 당합니다. 강남 서초 강남. 왜냐하면 집값이 비싼 동네는 당하는 크기가 그만큼 큽니다. 근데 전국에서 조합원 설명회 가면 가장 빨리 알아듣는 쪽이 강남하고 가천 쪽을 빨리 알아듣습니다.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들. 부자 동네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이해력이 빨라요. 근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피해도 그만큼 큽니다. 근데 스스로 못 고쳐요. 왜?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겁이 많아요. 근데 강북 이쪽으로 가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면 덤비는 사람이 많아요.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도 잘못된 걸 깨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여의도의 신탁을 과연 깰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하고 성향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봐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오래 빠지지도 않았겠죠. 당초부터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그래서 신탁을 가지고 그동안에 신탁 방식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또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합 방식, 신탁 방식인데 사업 시행자 방식, 대행자 방식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건을 설명을 드렸고 시행자 방식이든 대행자 방식이든 수수료 지급하는 건 똑같고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장단점이라고 분석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포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합 방식은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합은 의견 수렴 반영, 조합 이익 극대화 유리, 개발 이익 발생 시 조합은 귀속.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면 이런 말은 장점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왜 장점이라고 표현할까 모르겠습니다. 단점은 조합은 의견 충돌 시 사업 지연. 그러면 신탁으로 가면 조합원은 존재감이 없으니까 의견 충돌할 것도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달리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전문성 부족. 근데 신탁사 전문성은 전혀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정비업체는 안 썼어야죠. 정비업체도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제인데 자금 조달 문제 발생 가능성 돈 거두고 됩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공동 출자, 공동 구매가 원칙입니다. 조합원들이 돈 걷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걷으면 도망갈 사람도 있겠지만 투명성 부족이겠습니다. 단점. 그러면 신탁 방식의 투명성이 있을까요?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모든 가짜 사업비, 잘못된 사업비는 신탁사에는 주도자가 신탁사일 뿐이지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덕소 5회 1하는 지역에서 남양주에 특정 조합 얘기해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도 개판으로 가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의 모든 비리 계약이 다 있는데 조합에서 선정이 있습니다. 총회도 결정도 없이 내가 비리 중에도 왜 등급이 있어요? 끝판왕 바보도 등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마심한 놈이 있고, 한 제정신 들어오는 놈도 있고, 때때로. 거기는 전체를 조합원 총회 결의 한 번도 없이 모든 용역 계약을 스무스하게 조합장이 혼자 해치웠습니다. 바뀐 조합장도 근데 똑같습니다. 정결제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갔습니다. 신탁사가 그 계약서를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신탁사가 도박한 짓이 비밀을 인정해주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을 내가 인수할게라는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행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신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는 짓은. 그래서 대행자 조합이 하고 신탁사가 인정하고 조합이 하고 신탁사가 인정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행자가 되고 뒤에 계약은 신탁사가 가미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조합이 해놨기 때문에 인수를 해준 거고요. 감히 신탁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을질 이런 말 들어봤나요? 병질 들어봤나요? 병질은 뭔가 병이 들어서 비리비리한 걸 병질이라고 하지 않나요? 신탁 조합이 병이란 말입니다. 대행자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데 신탁 방식의 장점을 이렇게 나열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유리, 도박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 똑같습니다. 어느 분한테 빌릴 거냐 차이 있지. 사업기간 단축 효과. 사업기간 단축됩니까? 신탁을 하면. 조합원들 못 싸우게 하고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단축이 되던가요? 그것은 지자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가 사업의 단축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잘한다고 아니라 서울시가 워낙에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말로 자기들이 빨리 못하면서 말장난합니다. 신속통합이라는 시민도 한꺼번에 하고 원래 한꺼번에 하면 되죠. 신속통합하니 신속통합 계획이 빨리 갑니까? 천만입니다.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까지 안산시 같은 경우 1년 6월 안에 해준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갑니다. 물론 잘 간다 제 얘기 안 합니다. 어디나 전국에 잘 간다고 칭찬할 수 있는 지자체가 없는데 빨리 간다라고 할 때 안산시를 얘기하면 됩니다. 엄청 빨리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울시도. 그런데 말만 신속통합 해갖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자금관리, 시탁 방식 투명한 자금관리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투명하나요?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쪽에 어찌고 장점이라고 하다 온 게 그런 것이니 여러분이 이미 맡겨버리기 때문에 주말주말에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얼마 썼고 얼마가 남은 것 같고 이렇게 보고해 줍니까? 알아서 보고해줘요. 조합을 하면 이만큼 들어갈 걸 내가 하니까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조합을 한 사람이 이만큼의 기대 이익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바람에 이만큼의 기대 이익이다 이런 걸 수시로 보고했다고 장관이 투명한 거 맞겠죠? 그거 하지 않습니다. 동사미 전가 처음에는 이걸 내세웠습니다. 근데 저도 식탁방이 처음 생겼을 때 혹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탁사를 방문도 했었습니다. 다음 돈 시작하니까 설명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제가 제 방을 찾아갔어요. 홍보를 좀 해주려고. 그런데 대전 용현지공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할 때 우리가 해갖고 공사비 이만큼 했다. 그리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해. 저도 한때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만 갈 것 같으면 괜찮겠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수로 하면 더 들어갑니다. 제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시작사들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더욱 바뀌는데 시작 방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작사를 제가 방문을 못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가서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비교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도시에서 끝났어요. 근데 여의도로 한 잔씩 입고 열심히 나중에 했다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도 정림시장에서 굉장히 전문가로서 행사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점으로 일정 수준의 심사수술 반대 조합은 의견 수렴 저하 가능성 조합은 의견 수렴 저하 가능성 의견 수렴 자체가 안 되죠.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런데 표현은 조합원 의견 수렴이 안 된대요. 조합원이 없는데 무슨 의견 수렴이 되고 저하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조합원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를 해요? 조합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신탁 수수료 받고 이왕이면 세게 꼭 때린 사람들한테 왜 때리냐면 때리지 않고 미른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일정 수준이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가 있거든요. 어차피 단점인데 단점도 좀 커버하려고 일정 수준의 수수료.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참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특히 신도시 지금 정비사업의 문제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한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 저는 때려주게도 정비사업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투입하는 비용 대 현재 거래 시가에다 여러분이 투입하는 개발 비용이 그 이후에 개발 이후에 자산 평가액이 그보다 높아야만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도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식탁사가 들어가면 옥상옥입니다. 그래서 식탁사 체제를 저는 항상 옥상옥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요? 비리 위에 또 하나의 비리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비리는 이들이 전문성이라는 걸 제가 무시할 게 뭐냐면 비리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비리도 해본 놈이 하는 겁니다. 그 전문성은 있는데 그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그걸 수용하고 있으니까 투명한 전문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비리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냐면 제가 조만간 발간할 책 제목이 정비사업 비리의 설계자들 그리고 공범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했던 사람들은 제가 압니다. 각 항목별로. 물론 전체를 알지 못하고 최초 설계자들은 이 비리는 누가 설계를 했고 최초로 그 뒤로 지금 일반화되어 있고 이 비리는 누가 설계했대 지금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리의 전문성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디에선가 또 다른 제가 모르는 어떤 비리가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되는 시점은 이게 시장에 딱 퍼져서 어느 정도 일반화됐을 때 제 눈에 띌 때 제가 비로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가장 늦게 만들어졌던 게 시행 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시행도 얘기할 때 전문성이 있어서 지가 용역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시행은 정통화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행이라는 탈을 뒤집어 쓴 그냥 용역 비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규제하는 게 없다고 해서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게 아닌데 그러나 시행 비리 이후에도 엄청난 비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아주 유사한 또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자금 관리 용역이 있답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다 쓰는 자금 무역비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는 그때 청구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현직 조합관 내시니까 자금을 관리할 업체가 와서 관리할 여지가 있던가 돈을 주고 관리할 필요가 있던가요? 근데 들으면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비사업이 뭐 수조 원짜리 사업장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겠거니 어떤 들으면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여러분은 누구라도 아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런 비리 전문가들이 등장한 거니까요. 전문성을 좋은 데다 써야만이 물론 비리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니까. 몰라서 못해요. 여러분들 알려줘도.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비리를 설명하고 깜짝 놀라요. 비리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잖아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여러분 식탁사 구조를 보시면 되게 재밌게 생겼습니다. 왜 신도시 식탁사가 뜨느냐? 정책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걸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잔소리 같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의문이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는 행동 발달 상황을 다니면서 가는 중. 성적 왼쪽에는 과목별 성적이 수수수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가면 행동 발달 상황이 통지표에 금연선 가, 협도선 가, 뭐 자주선 가. 공부를 잘하는 놈은 굉장히 양질의 인간이구나. 그 다음에 공부를 양가 이렇게 만든 놈들은 협조성 다, 금연선 다, 자주선 다. 이건 쓰레기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가정수석이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어도 끼친 자격들을 부여받지 사회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익도 줄 가능성이 적지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 신탁사의 법률 자문, 고문, 무슨 경영 자문 모든 것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신탁사들이 그런 비용을 되게 많이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탁에 대해서 문제점을 누구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소속된 회사를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맹수인가요? 사육사한테 먹이 혼나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맹수입니까? 고양이, 덩치 큰 고양이 뿐이죠. 사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육사한테 그냥 비비고 있고 먹이를 주는 사람을 몰지 않죠. 내가 지금의 신탁의 문제점들은 교묘하게 그렇게 포장돼 있고 아무도 신탁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학기 일구역 같은 경우에 신탁사한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놨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사실은 새로운 조합장이 해결할 줄 알았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조합장 회의 갔다고 그래서 갑을 겨울 중에 겨울 회의에서 얻을 이익이 뭐냐? 그러면 당시 회의하고 들어가서 새로운 조합장 반드시 신탁 계약을 취소를 하고 해지를 하고 신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용역비를 내가 도와줄 테니 어떤 가점 이걸 위해서 너희가 입은 피해가 얼마니 이 돈하고 신탁 수수료를 반환하게 해라. 불법의 대가로 수수료를 가져간 것이니 이 소송을 해서 신탁의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알려서 전국에 알려서 다시는 신탁에 속지 않는 조합이 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조합장 들어가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들어가더니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재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신탁사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랬는지 알고 그 사람이 일부러 미리 할 생각이 없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되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공 직접 시행 방식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공공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공공도 재밌는 게 보십시오.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공 방식을 신설을 했다. 우리가 자꾸요. 강북의 어느 조합원이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되게 OS 문제점을 얘기하고 했더니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지 않는 누군가가 대신 결정하는 식으로 OS를 없애지 않으면 조합비는 못 잡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나는 OS가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는 공무원을 좋아하세요. 공무원 믿어야지. 그럼 누구 믿어요? 참 대한민국 정착이 좋은 나라, 행정하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공공이 하면 신뢰한다. 사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저는 공공이라고 하는데 공공이 하면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끼어들 때 거기도 똑같습니다. 성남 지역에 공공을 가는 데가 많습니다. 저한테 간혹 안타깝게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시사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OS가 돌아다니고 거기도 주민대표가 돈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정비사업비가 뭐 이런 용역계약이 있다는데 그것도 근데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먹고 주는 돈만 받아야 되는데 왜 중간에 얘기해봐야 누가 할 거냐 나가 도와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벗어나기 전에는 공공에서 무슨 수로 벗어나요? 관리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을 상납 방식으로 진행. 관리 처분이 그나마 잘했든 못했든 지가 주인인 방식이고 폐물 상납 이렇게 갖다가 지금 먼저 바치고 신탁은 똑같죠. 다만 사기업이 하니까 신탁이 공공이 하면 공공이라는 말은 공공이 대신한다라는 말로 쓰겠죠. 통합심의 도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담보죠.
아니 공공이 하면 통합심의해주고 조합이 하면 통합심의 안 한다.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그걸 장점이라고 되세요. 정말로 하지 말고. 심지어는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공공으로 가라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바람쥐 같다. 보십시오.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공공에 내놓은 게 이런 겁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부시 건축 규제 완화. 공공으로 하면 용적률을 좀 더 주고 뭐 어쩌고 정말 웃기는 거죠. 아니 정말로 주민에게 공공이 하는 일은 공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 전체에 공통적으로 어떤 이익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신하면 용적을 더 줄게. 오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은 추가 수익 보장. 이게 용적률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그냥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가나 높은 집이 인기 없습니다. 앞으로 비용만 올라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이부가 뭔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기야지 나한테 맡기면 재건축 초과이익 안 받을게. 초과이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서 문제인 거예요. 파도와 비용 때문에 벌었으니까 초과이익을 가져가겠죠. 현물, 선납시, 양도세, 비과세 지가 가져갔는데 판 게 아닐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장점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한테 땅 갖다 맡겨도 양도세 안 받아. 어차피 다시 줄 건데 뭘 양도세를 받아요. 재건축 조합원 2년 더 주고 미전력 이런 게 공공의 장점이라고 되죠. 공공이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당근을 여러분한테 줘야 되죠?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런 걸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그들이 떠들고 있는 홍보하고 있는 자료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도 조합은 그나마 시끄럽고 자기들끼리 잘해보자라고 비난하고 떠들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이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그걸 장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쪽은 단점이고 조합원들끼리 떠든다, 싸운다. 싸우고 떠드는 것은 주인들이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고 이미 넘기면 너는 떠들어봤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비교해 보실 때 사업 대행자, 시행 공공이든 신탁이든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되고 도시정비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권리는 여러분이 위임하는 순간 그들 거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규율하는 법이 도시정비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이 적용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조합원은 자료 공개 의무도 있고 모두 있고 하는데 신탁이든 공공이든 자료 공개 의무 없습니다. 조합원 공개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뭐 주면 참 고마운 일이죠. 법률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다닐 때 배운 소도 같은 거죠. 치외법권 지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대입니다. 그런데 투명하대요. 전문성이 있대요. 어떻게 알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례를 하나만 더 얘기해보세요. 정비업체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제가 초창기에 그 이론에 속아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신탁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익이 없지만 아쉽다 이럴 때 그런가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이렇게 간대. 공사비 이 정도 깎을 수 있대.
그들부터는 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여의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여의도는 바보들만 산다라고 제가 딴데 가서는 참 뭐가 답답해서 근데 제가 가천 5구역에 갔는데 조합원들이 저를 불러 조합 만들자에 갔는데 시타사를 불렀어요. 저는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조합 만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왔어요. 신탁사가 또 와서 신탁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뭘 설명할 건 아니고 조합 안 만들어진 사람한테 조합 비리를 설명해봐야 의미도 없는데 자꾸 설명해달라고 하긴 같지만 그래서 제가 신탁사를 먼저 설명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게 맞겠다. 제 설명한 게 신탁사 설명인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신탁사가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신탁사가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이 친구가 사회자가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상훈이가 설명하고 이제 신탁사가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신탁사가 얼굴이 샘물해졌어요. 올라오고 말을 못하면 그 다음 내가 한다니까 저의 존재를 알더라고요. 아, 저 새끼 골치 아픈 놈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을 못해요. 아니, 목을 쭉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여기 나오는 이런 그 홍보 문구 같은 뭐 신탁사가 전문성이 있고 뭐 작은 문제 여러분이 저기 뭐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말 하고 한 5분이나 했나요? 그러고 내려갔어요. 제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때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가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갔던 길을 여러분이 또 가시려고 합니까? 뭐가 못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쁜 여의도가 신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신탁사가 말 잘했습니다. 사업이 좀 낙후되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더디고 그래서 시공사도 안 달라붙고 자금 확보가 안 돼서 그냥 가능성이 없다라고 시공사가 안 달라붙는 지역이 있다면 신탁사가 들어오면 시공사의 신탁사를 믿고 갈 수는 있다. 그런 때는 가능하다. 근데 여의도가 그런 적이 아니고 과천이 그런 적이 아닌데 여의도는 그랬다 치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하니까 신탁사가 말을 못합니다. 그런 김상 신탁사 질문을 해도 그 말은 원칙적으로 제 말이 맞답니다. 그 신탁사가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제 말이 맞대요. 제가 설명한다니까 설명 자체를 못해요. 왜요? 저한테 반박당할 거 뻔하니까요. 무식한 동네에 가서 통하는 것이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왜 거기다가 민탁을 해야 되냐. 미개해서 할 줄 몰라서 우리는 스스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능력죠. 강북, 저 지방 이런 데는 해도 여의도는 그거 할 능력 안 돼. 이럴 거잖아요. 우리 동네는. 그래서 다 퍼주고 우리 처분만 바라면 된다. 그런데 쓰는 표현이죠. 죽이기 하겠어, 설마. 죽이기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는, 아니,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죽이기 하겠어. 먹고 남는 게 있으면 죽이긴 하겠지. 그냥 다른 데로 또 신탁하겠지. 신탁으로 이렇게 조합 방식에 비해서 이만큼 하게 이론적인 말은 있는데, 어떻게 다루고 어떤 정성을 가졌다고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를 보신 적 있나요? 내용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신탁이 이것도 해쳐먹고 설명을 하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긴 인구 같은 경우 자료 주면 제가 그거 하라고 도와줄 건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조합이 병인데 그 짓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매번. 근데 병단이 이거를 회의에서 뭐하게 그랬으면 가서 병이 갑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행했던 나를 병으로 취급하고 행했던 불법행위를 위해서 내가 입은 피해를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 관리 책임도 물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예 사업 시행자를 신탁으로 지정한 곳은 뭐 그럴 방법도 없어요. 소송이라고 하면 내가 그 상대방이 돼야 되는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예성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그 미군정 신탁공지 3년 역사는 우리 역사 아니잖아요. 미군의 역사겠죠.
또 미국 정치인이 한 게 아니라 미국 군인들이 했어요. 여러분이 그 신탁이나 다 정비업체가 한 것도 아니고 신탁사가 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대요. 정비업체 전문성은 뭐고 신탁사의 전문성은 뭘까요? 전문성이 있으면 각각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비업체 전문성, 신탁의 전문성. 저도 제가 신탁을 이제 홍보 한 3개월 전에 홍보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흑역사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 만났을 때 제가 이거 뭐 엄청 좋은 제도라고 딱 생기고 그 짓을 했으니까요. 2016년경에.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런 정비업체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저한테 같이 신탁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 조합원들 갈등도 없고 한 번만 받아놓으면 동의서 같이 받읍시다. 너는 신탁으로 가버리면 정비업체 할 일 없다. 아니요. 대한민국 신탁사 정비업체 안 되는 거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저대로 받아보니까 편해요. 조합원들 안 만나니까 편하고 총회라는 정비업체 맨날 욕먹는데 신탁사에서 수수료 그대로 주니까 저는 너무 편해요. 조합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 그래? 그럼 그것만 있나? 아니 신탁사가 저한테 신탁 방식 가게 해주면 영역수수료 별도로 지급했어요. 얼마인데? 120억이요. 그걸 저랑 최고 과장님 같이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비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제 의문이 풀렸다. 왜 많은 조합이 신탁 방식으로 가나 했더니 신탁사가 그런 제안을 하구나. 그게입니다. 얼마 제안하냐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지금은 조합장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요. 직접 뭐냐면 신탁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4%를 제한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뭐 조합장들한테 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물론 여러분 지역이 그랬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이 외연이 신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데에는 아무런 성과, 구체적으로 내세울 홍보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명막은 전문성이 어쩌고 자금조달이 어쩌고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KBC탁에도 해놨듯이 자료가 올렸듯이 쓰고 뭐라고 일정 수준의 수수료 KBC탁이 아니라 이 자료가 KB부동산 수준이라고 해요. KB부동산 식당 맞네. 제가 읽었던 조합방식을 비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말로 지금도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신탁사에 충성하고 신탁의 수수료를 동의서를 걷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익이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데 신탁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충성하는 주도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각각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안 주고 어떤 업무를 시킬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수준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수준은 자기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한테나 내놓을 수 있는 자료 이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밥값을 이렇게 많이 썼어. 밥은 먹고 살아야 돼. 나를 추접스럽게 먹는 걸 시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비싼 음식을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 먹는 걸 시기하는 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을 텐데 거기에서 기껏받은 자료가 여러분한테 언제 줘도 괜찮은 자료들을 주는데 그거가 90이었단 말이에요. 그 12개가 아니에요. 정부 국가기관도 업무 추진비 같은 데요 다 인터넷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바꿔봅니다. 대부분.
그거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좀 비싼 거 먹었다고 싼 거 먹었다 그거 시비 안 해요. 진짜는 뭐가 뺏긴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자꾸 자료 공개해가면서 혹시 뭐 우리한테 과거하게 비용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그들을 통제하는 규정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공공을 통제하는 규정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풍지대에 여러분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오는 피해는 제가 식당 방식은 그런 거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냥 한번 일깨워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빨리 간다 했는데 빨리 가는 거 모르겠고 식당 방식이 좋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물어봐도 어디 자료도 데이터도 없고 그런데도 식당은 너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고 큰 조합은 힘드니까 요즘은 가로점이 뭐니 해서 작은 조합에 엄청나게 거기도 비전문성은 똑같아요. 큰데나 작은 데나. 그런데 거기 가서도 너희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 역할은 가장 열심히 앞에 뛰는 친구들은 정비업체 친구들이죠. 왜? 조합 만드는 골차 보고 식사선 상대하기 편하니까. 일이 편하죠. 그런데 자기들 수수료만은 아니더라라는 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비업체 있습니까? 혹시 여의도에? 정비업체 따로 있어요? 거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정비업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비업체의 전문성을 보고 식탁사의 전문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공통적으로 비리에는 다 전문가들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붙여준 저의 판단이고요. 아, 저 사람 전문가구나. 어떻게 저런 비리를 알고 저것을 하지? 저아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식탁사 하지 말라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신탁으로 가시고 있거나 공공으로 가고 있는 지역의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을 여쭤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 문제 해결은 그것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스스로 번복해서 벗어나는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것은 그때 선택이 그랬듯이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벗어날 것이냐의 선택 또한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숫자가 동일하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착각하는 것이 벗어난 경우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때까지 비용을 지우거나 하는 그런 법리는 없으니 그거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상 잘했도 못했도 우리가 위임해서 저쪽에서 쓴 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아마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냥 제 설명이 여러분한테 현재 속상한 사정을 보고 저한테 오셨을 텐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뻔히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 입을 통해서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제가 질문은 혹시 이따가 시간이 지금 되는가요? 식사하시고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그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주 그 일목지구에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설명을 신탁 관련해서 그 설명을 정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그 옛날 뉴스데이 말로 풀어서 하면 아까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는 많이 올랐는데 이 임대매매가에 의해서 그 충당으로 오게 이것이 이제 올라가지를 않고
우리가 올려달라고 하는 거에 제한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마 그 제도를 하는 데는 다 그럴 것 같은데 비례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뭐 한 50% 이런 확 떨어지는 내용이 돼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방식을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민특법이라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민간 임대주택 특례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년짜리로 해서 요새 이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5개가 지금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특법이라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이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설명하신 그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브가 보증을 서서 신탁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이런 관련을 해서 조금 이제 여기 한 우리 그 강사님 이렇게 한 1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신탁사의 그 이익이 한 얼마큼 되는가 수수료가 아니라 이익이 얼마큼 되는가 그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한 13에서 15% 정도 되는데 요새는 한 7, 8%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의견이 좀 있으신지 제가 그거를 보고 한 1,000억짜리면은 옛날에는 한 150 정도를 이익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새는 한 7, 80억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지금 명예업체에 가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예. 지방은 현재 그 공사비, 인상된 공사비 그런 문제 때문에 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사실상 곤란한데 지방에 대부분 조합들이 그걸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고 대부분 정비 사업 조합이 지방 같은 경우도 심각한 것이 일부러 수입을 부풀려서 못 간다는 걸 시공사들이 알고 일부러 수입을 부풀려서 비례율을 겨우 100을 맞춘 다음에 관리처분 끝나서 허브가 보증을 쓰면 허브는 바보처럼 그걸 돈도 하지 않고 보증을 써줍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BF로 해서 자기 그동안에 들어간 돈 싹 빼면 못 간다고 다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량에서 늘어나고 이미 철거도 한 조합인데도 자꾸 못하고 있는데도 많고 지방은 그런데 지금 율목지구도 뉴스테이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뉴스테이 방식으로 한때 하다가 비용은 축적돼 있고 누적돼 있고 축적이 아니라 그래서 도저히 정상으로 갈 수 없어서 아마 민간임대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민간임대는 민간임대든 뭐 지역조합이든 그런 경우에는 왜 신탁사가 필요하냐면 사업 도중에 그때는 이제 여기는 지금 사업 대행자 방식은 개발 신탁인 거고요. 신탁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남은 거 불려주는 거고 알아서 해먹고 해먹는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관리 신탁이라고 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금 관리를 대신해주고 그래서 지역조합이나 이런 데들이 그 끝날 때까지 개별 부채나 사업 시행 주체가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감료가 들어오고 나면 사업이 중도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못하게 그 사업이 끝날 때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 집행이나 채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사에 맡겨야 돼요. 실제로 신탁사가 그걸 담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분양받기가 어려운 그런 점에서 신탁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 사업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업만 했으면 얼마나 신탁이 필요하고 신탁법이 그래서 생겨난 것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없던 통이 커져서 그것보다 훨씬 돈이 되는 정비사업에 왔다는 걸 제가 문제점을 시작한 거고 내부적으로 수수료가 뭐 이익금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수수료를 폭리를 한다 이런 경우는 뭐 그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업은 그 비용을 치우고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신탁사는 필요합니다. 민간임대 하시려고 하면. 그런데 민간임대 중에 그럼 사업 주체를 누구로 하시려고 하시나요? 조합으로 그대로 사업 주체를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보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민간임대 사업, 민간임대 여러 가지라서 민간임대 사업자가 개인이 와서 만약에 그 짓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경계해 보시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가 민간임대를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뭐 보나마나 그 제가 했을 거예요. 10년쯤 후에 분양 전환을 얘기했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그것도 새로운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데, 정비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소위 말해서 민간 임대 사업을 계속 했던 사업자가 와서 하면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근데 그건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뭐 특정 기업 얘기해서 뭐하지만 임대주택만으로 대단히 그 내실이 있는 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만한데.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다면 이들만 하나 개인이 되게 허울 좋은 것이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공 사례도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 그럴싸한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 신탁사는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신탁사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해주고 거기는 수수료가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이걸 했을 때 나중에 PF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림은 전국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 사업을 10년 동안 관리 유지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걸 해줄 사업자가, 우선 사업자에게는 돈이 생기니까 신탁은 신탁대로 우선 수수료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망하지 말고 해주는 것이고, 이쪽도 이쪽에 대행이라고 하는, 그렇죠? 대행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대행자가 그것이 생기니까 하는데, 유명 건설사가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한데, 유명 건설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의 토지주가 그렇게 많은 데를 해서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에서 재미를 받지, 그렇게 대행해주고 하는 데서는 저기를 별로 재미를 못 봐서,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민간인데 그거 이론적으로는 되게 혹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성공 사례 없기도 하고, 그 업체가 개인이 이걸 10년 동안 8년 동안 대행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저력 있는 회사가 없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 도지등 소유자, 아무튼 달콤한 유혹은 항상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저는 매번 살아생전에는 향내를 좀 맡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온갖 놈들이 와서 향을 피우니까 그때 맡으시고, 살아있을 때 나는 향내를 좀 경계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저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건전한 지역조합 방식으로 풀어내면 그나마 조금 낫겠다. 근데 정부가 하도 동의율을 95%를 지역조합을 해놓으니까 또 지역조합을 믿을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한계는 없다. 이론적으로는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미리 비난을 받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지적하는 정비사업이 지적하는 허위사업비가 아직은 그쪽은 없고 다 업무대행사가 부실한 데가 와서 좀 하는데, 그것도 법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쪽은 오히려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데 그림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경계하시고. 1분만 말씀드립니다. 요거 실제 그 청주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최종 승인이 났다고 하는 얼마 전에 그 기사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4개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주의를 하기도 하고 검토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는 지금 조합에서 아까 그 정비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정비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조합장 맡은 지 1년 됐는데, 같은 다음부터 그 정비사가 너무 개떡같이 해서 정비사는 안 썼고, 이제 2월달에 7월달부터 안 쓰고 2월달에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무지역의 이 공무원도 정말 정비사를 찾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갖다 줘도 이 얘기를 해도 정비사가 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비사를 찾습니다. 2월 달에 그 관리처분 총회를 한번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면 4,500만 원 내지 5천만 원 들었습니다. 홍보용 한 3천만 원 들어가고 제가 하면서 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700만 원 중에서는 200만 원은 조합원한테 올 때 3만 원 상품권을 줘가지고 70명이 와서 210만 원 지불로 460만 원 들고 관리총회 깨끗이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정비사가 하면 정비사가 하는 일을 거의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근데 인정의 힘을 힘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왜 정비사 안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어렵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정비사업의 좀 문제가 있어서 민간임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승인가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동의하고 하면 받을 수는 있다니까요. 다만 성공해서 끝까지 그 회사가 유지되면서 십몇 년 후에까지 입주도 시키고 분양까지 시켜주었을 때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제도는 너무 좋아서 요즘 들어서 그거 하겠다고 하면 쉽게 고집되고 지역조합에 대한 대안으로 누군가가 생각을 해내고 들불처럼 던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그걸 제안하는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신뢰할 만한 그 대기업이나 개발 경험이 많은 업체가 제안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점이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아무튼 지금까지 저기 했고요. 저기 식사하시고 혹시나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